안녕하세요. 양산 통도도 앞에 있는 산들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와송을 키우는 곳에 왔어요. 자연으로 어떻게 키우는지 산에하고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제가 키우는데 지금 한창 뜯어갖고 무침을 해도 되고요. 주스를 해도 돼요. 제가 오늘 저녁에 이걸 뜯어가서 요리를 할 거거든요. 지금 새벽 아침 6시인데도 벌써 햇살이 쨍쨍하게 나기 시작해요. 근데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자연으로 밭에다가 그냥 심어 놓기만 하고 풀만 좀 뽑아주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고,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해보시라고 그 키우는 환경에 와봤어요. 풀도 다 뽑지 말고 자연으로 지가 풀하고 이겨내야 되니까 발행이 풀만 뽑아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런 풀 같은 거는 이렇게 뜯어 주셔야 돼. 얘는 와송을 다 잡아먹어요. 잠적해요. 그리고 세비름 같은 거는 놔두시면 이렇게 따갖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저희 집 밭은 일부러 세비름은 일부러 씨가 떨어져 놔두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거 수거에다가 세비름 살짝 묻혀, 지난번에 유튜브 나갔죠. 요럴 때 묻히면 굉장히 맛있어요. 요런 풀은 좀 뜯어 주시고 대충 풀만, 그러면 자연으로 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 잡고 자라면 이런 상태밖에 안 커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큰 거는 잘라셔서 칼로 요리를 하면 돼요. 주스를 만들어도 되고, 제가 오늘 과일 접내 갖고 하는 주스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고요. 이런 거를 좀 지금부터는 저희 집에 오시면은 이렇게 와송으로 초무침에 와송이 좀 들어가요. 이렇게 잘라서. 와송 좋죠? 완전히 산의 것 같잖아요. 근데 맛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좀 저쪽에 있는 거는 큰 것들은 제가 좀 키워요. 이거 씨 받아갖고 씨가 이렇게 이제 올라올 거거든요. 씨를 받아갖고 산에다 제가 뿌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나물로 쓸 거거든요. 이렇게 자르시는데 너무 자르지 말고 요 밑에서 요만큼 좀 남겨놓고 자르시면, 여기서 잘라내고 나면 아직 8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해서 여기서 순이 또 새끼가 차요. 그러면 내년에 또 나오니까 너무 바짝 자르지 마세요. 좀 놔두고 자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옆에 달린 새끼들도 요 파란 걸로 주스를 만들면 되게 색깔도 예뻐요. 맛도 좋고. 요런 거는 색깔이 고동색 난 거는 무침에 넣으시고요. 좀 파란 거는 식구들 주스에 넣으시면 좀 요만한 거. 자, 이렇게 자연으로 키우면 별로 많이 안 커요.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새끼들이 엄청나게 났죠. 내년에 이게 다시 또 겨울에 죽었다가 여기서 또 새끼를 쳐갖고서 이렇게 납니다. 요대로 놔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한 15송이는 되죠. 요 본송이만 따고 요렇게 달려 있으니까 따면 요 옆에 거 놔두면 여기가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와송을 무치다 초무침을 하라 그러면 잘 모르시니까 집에 키우는 대충 야채 있는 걸로 새콤달콤하게 무치면 와송이 건강한 밥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와송을 뜯어갔잖아요. 그걸 깨끗이 씻어갖고 와송,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와송으로 할 수 있는 반찬을 좀 설명해 달라고 하거든요. 저희 집에 지금 오시면은 와송을 제가 밭에서 뜯어온 날이라든가 산에서 자연으로 자는 와송이 만나갖고 뜯어올 때는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한테 무침이 항상 1년 내내 나가는 무침이 있어요. 와송 초무침을 할 때는 양념을 뭘 하는 게 제일 맛있는지, 그 중에서 내가 여러 가지를 해본 것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무침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와송을 제가 이렇게 농사 지어 갖고서, 제가 농사 지었다는 게 보다는 밭에 한 일부를 심어 놓기만 하고 풀만 뽑아주면 지 혼자 이렇게 자라요. 그 대신 크게 안 자라고 이렇게 잔잔하게 자라요. 자연산 같이. 근데 제가 이제 뭘 느끼냐면, 그렇게 자란 놈은요, 먹어보면 확실히 달라요. 새콤해요. 와송이 좀 새콤해요. 근데 임의적으로 탭이나 비료를 많이 넣은 거는요, 그런 맛이 안 나요. 주스대도 맛이 덜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이렇게 내 정원을 갖고 계시는 분은 와송을 한번 키워보세요. 심어놓기 쉬워요. 다육이식물 키우듯이 그렇게 옥상 같은 데다가 놔두시면 자연으로 하늘에 내리는 비만 먹어도, 얘는 요즘 같은 가물 때요,
말라 비틀어져서 죽을 것 같지만 비만 오면 또 탱글탱글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오늘 와송 초무침을 제가 야채를 들어가는데 제가 지금 한창 우리 집에 들어가는 야채를 준비했어요. 상추가 어머니들 제가 설명해 드린 이렇게 꽃이 피면 어머니들 이거 못 먹는다 다 버리거든요. 이 꽃송이가요, 요 데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상추 중에서. 무침을 식초도 넣고 새콤달콤하게 했을 때는 이때만큼 맛있는, 봄에는 상추를 무치면은 싱거워요. 지금 꽃도 피고 요 꽃을 저희 집에는 하나도 안 버리거든요. 그리고 요건 상추 일가인데 요게 좀 쓴맛이 나면서 꼬들빼기 맛이 나요. 요거는 제가 1년 내내 봄부터 가을까지 심거든요. 그리고 흰 민들레가 나면은 제가 흰 민들, 노란 민들레를 씨를 뿌려갖고 밭에다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봄에도 한 1년에 한 10번 정도는 한 송이에서 비워 먹으면 또 나고 비워 먹으면 또 나고 그런데 지금 항상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건 민들레고요. 요게 뭔가 하면은 삼채예요. 제가 항상 지금 상채가 연하고 맛있어요. 꽃송이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꽃대가 올라왔는데 되게 맛있고 뿌리는 아직 형성이 덜 돼서 지금 무쳐도 맛있어요. 그 대신 삼채 씻을 때는 요 사이에 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깨끗이 흐르는 물에 잘 씻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야채는 밭에서 나는 거 다 될 거고요. 지금 항상 복숭아가 맛있을 때니까 복숭아를 뚝뚝 빚어 넣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양념하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그릇에 있으면 저는 맨 고춧가루를 항상 홍매실청에다가 좀 개놔요. 이렇게 개놓으면은 이렇게 항상 저희 집은 음식점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도 작은 병에 매실청을 넣어갖고 고춧가루를 재워두세요. 그러면 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면 병에다 담아서 넣어놓으시면 요걸 꺼내갖고 양념에 바로바로 쓰시면 좋아요. 바로 마른 고춧가루를 바로 사용하면은 이 무침을 했을 때 포로록 날라요. 윤기가 안 나요. 고춧가루는 많이 들어갔는데 왠지 텁텁해요. 근데 요렇게 매실청에다 개워 놓으면 요 덩어리는 뭔가 하면 저희 집에는 홍매실, 청매실을 안 하고 홍매실만 하잖아요. 그러면 요 걸릴 때 홍매실은 설탕을 저희 집은 배합을 적게 넣기 때문에 완전히 진액이 다 안 빠지고 물렁물렁하게 있어요. 그때 씨만 골라내고 건더기를 제가 살찜이 많은 거는 따로 통에다 담아 놓거든. 다 씨를 다 빼는 손으로 다 해갖고 발려놓으면 1년 내내 요런 무침이 들어갈 때 그 건더기를 사용해요. 그리고 요거를 뭐를 하는가 하면 여기다 요 고춧가루를 요만큼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시럽을 뭐 넣는가 하면 단맛을 내야 되잖아요. 와송 발효액을 넣어요. 저는 항상 발효액을 이만큼, 요게 단맛을 내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그리고 또 요렇게 생야채를 무칠 때는 마늘을 볶지 말고 생마늘을 넣어야 돼요. 좀 이만큼 담뿍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뭘 넣는가 하면은 항상 어머니들 조선간장 있죠. 여기는 맛간장을 사용하면 안 돼요. 맛이 없어요. 여기는 조선간장을 이렇게 요만큼만 농둥만둥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 단맛이 왕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저어주시면은요, 여기에다가 약간의 신맛을 더 내기 위해서 뭘, 식초를 뭐 요새 제가 복숭아 식초도 알려지고 작년에는 갑식초도 여기는 안무 식초나 다 어울려요. 야채 무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오늘 좀 부드러우라고 채소가 좀 억세니까 사과식초를 좀 넣을 거예요. 포도식초는 좋은데 제가 많이 보유한 게 없거든요. 포도는 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 이렇게 조금 넣으시고요. 식초를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새콤해지거든요. 새콤달콤해요. 여기다가 야채를 요런 무침할 때는 요 와송을 큰 거는 이렇게 따주세요. 줄기를 자르시고 저는 일부러 이렇게 가운데를 썰어서 넣어요.
아니면 어떤 데는 이 큰송이를 다 넣을 때도 있거든요. 손님들한테 내가 와송이다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렇게 큰 송이는 이렇게 따서 넣으시고요. 와송 씻을 때 잘 씻어야 돼요. 요 사이에 흙이 많이 묻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 갖고 담궈 두시면 소독도 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요 상추를 이렇게 데쓴 거는 이렇게 뜯으세요. 이파리만. 요 부분은 좀 억세거든요. 그리고 요 꽃송이 있는 데는 여기는 연하고 맛있으니까 요 꺾어 넣으시고, 요 꽃송이 있잖아요. 요거는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저희 집에 요즘 오시면 요 무침이 꼭 나가요. 요 정도. 이 상추 꼬시는 되게 써요. 근데 초무침을 해놓으면 그게 윤화가 되고 쓴바기를 먹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이렇게 넣으시고요. 여기 상추 종류를 민들레하고, 요거 민들레거든. 흰 민들레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요 정도 양이면 요거 2포기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간에 좋으면서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또 가다 섭취가 되니까. 그리고 삼채는 요 뿌리가 되게 맛있어요. 요 놈을 요렇게 넣으시고요. 그리고 좀 연한 상추, 얘도 요만큼 이렇게 잘라서. 야채 종류는 미나리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좀 요럴 땐 요새 같은데 여름에는 쓴맛 나는 야채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복숭아를 이렇게 썰으시면, 저희 집 오시면은 좀 큼직큼직하게 요새는 썰어 드리거든요. 한 개 갖고 2조씩 만들어서 나가는데 쟤는 오늘은 좀 많이 넣어 드릴게요. 요렇게. 다른 데는 오시면 저희 집은 양파를 썰어 넣는데, 제가 오늘은 요 양파를 안 넣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얘 삼채가 마늘 냄새나도 나고, 요게 양파 대신 쓰는 거거든요. 요게 없을 때는 제가 양파를 넣어드려요. 요거 있을 때는 얘가 굳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파를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다가 깨를 좀 넣으시고요. 여기 꼭 넣어야 될 게 참기름. 참기름은 좀 담뿍 넣으셔야 맛있어요. 이런 야채 무침은 저희가 계절에 따라서 나물이 다 다른데요. 항상 나가면 손님들이 굉장히 리필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봄 일찍에는 홍매실청으로 하고, 지금은 와송이 나갈 때는 와송 발효액을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와송은요, 하루에 요 한 사람 앞에 여기 한 송이 정도, 좀 큰 거, 요 정도는 먹어도 돼요. 근데 와송은 사람들이 독성이 있느냐고 물으시는데, 제가 책에서 터득한 걸로 공부를 한 거는 독성이 아니고요, 와송이 좀 찬기운이 있는 그런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좀 차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가다하게 섭취하지 마시고, 몸에 좋다고 해서 염증을 제거한다 그래갖고 막 이만큼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루에 요렇게 송이로, 요런 송이 요 정도 양 한 송이씩만 드시면 좋겠어요. 너무 가다 섭취는 하지 마세요. 몸이 냉해지니까. 열이 많은 분들은 또 괜찮아요. 그래갖고 요렇게 하면, 여기 삼채 뿌리도 있고 요게 양파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넣고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지금 복숭아를 무침에다 사용하시면은요, 먹어보면 복숭아가 굉장히 겉절이하고 맛이 괜찮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와송 발효액이 없으시면은 홍매실청으로 하셔도 괜찮은데, 홍매실청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들 식초를 조금 덜 넣으세요. 홍매실 자체가, 매실 자체 청이 새콤달콤하니까 조금 덜 넣으시면은 그게 좋아요. 그리고 저희 집에 이 무침은 전부 다 발효액으로 무쳐드리고 설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요 복숭아랑 먹어보면은 아주 일품이에요. 여기 와송도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요렇게 됐어요. 금방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춧가루를 미리 홍미실청이나 매실청에다가 미리 병에다가 한 병 정도 요만한 병에다 재워 놓으시면 항상 요리에 무침할 때는 바로바로 서시면 되고요. 그렇게 요거를 고춧가루, 생고춧가루 묻혀 놓으시면은 비빔국수 할 때도 아버님들이 우리 비빔국수 먹자 그러면 매실청으로 하시면 되고 와송 발효액으로 식초 좀 넣고 이렇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 대신 비빔국수 할 때는 마지막으로 양념할 때 꼭 물김치가 있으시면 한 국자 살짝 넣으셔서 같이 무치시면은 굉장히 소화도 잘 되고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그리고 요거 치워놓고 제가 또 오늘 저희 집에 오시면 와송으로 주스하는 법을 우유 안 넣고 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 달라는 제가 일일이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와송 주스를 여러 가지로 할 건데요. 집에 발효액에 홍매실도 있고 뭐 살구 발효액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개복숭아 효소도 괜찮고요. 매실청보다는 제가 해보니까 개복숭아 효소가 더 순하고 어울리고요. 원래는 수박 생과일 넣으면은 수박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수박은요, 여름에는 드셔도 되는데 겨울에는 조금 차가워요. 수박도 찬 기운이고 와송도 찬데 지금 한창 여름에 땀 많이 빼고 덥잖아요. 요새는 한두 잔 정도 괜찮아요. 한 잔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합이라는 게 너무 찬 기운을 많이 먹으면 속이 저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찬 기운이 싫으신 분들은요, 차라리 개복숭아 효소가 괜찮아요. 그리고 살구도 괜찮고요. 근데 살구 발효액은 오래 지금 발효시켜 있는 거는 뜨면은 약간 떫은 맛이 있어요. 한 2, 3년 숙성이 되면 그런 맛이 없고 묵은한 맛이 나는데 문제는 오래 담은 거는 약간 쓴맛이 돌고니까 그런 점은 참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맛을 없애려면 차라리 식초 한 방울을 감식초나 뭐 사과식초나 좋은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리시면 오히려 가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제일 먼저 수박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수박을 씨를 대충 뽑았어요. 그리고 믹서기에다 가르셔야 돼요. 수박이 씨가 너무 많을 때는 좀 가르시고 대충 좀 뽑아주면 씨가 갈리니까 그런 점을. 그리고 여기다가 요 수박만 갈면 잘 안 갈려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머니들 물을 조금만 아주 적은 용량만 넣어주셔요. 너무 곱게 갈지 말고 약간 엉선해지게만 잠깐만 한 10초? 그렇게만 가시면 돼요. 곱게 갈아버리면 이세하게 되게 걸쭉해지니까요. 요거를 이렇게 치에다 받치세요. 걸쭉하게 하면은 물이 잘 빠져요. 손으로 짜지 마시고 이렇게 톡톡 뚜리면 물 자체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걸쭉해지지 않고 좋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리고 요런 컵에다가 알려드릴게요. 소주컵, 우리 맥주컵이잖아요. 시중에 많이 음식점 같으면 가면 있는 거요. 여기다가 주스를 물 용량을요, 요만큼 잡으면 한 잔거리예요. 아주 보기 좋게 한 잔 나오고요. 이만큼 가득 부으면은요, 아주 용량이 좀 많아져요. 제가 용량 좀 많게 이렇게 여기다가 와송을 이렇게 찢어서 한 개 정도 넣으시면 아주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와송 한 잔이 돼요. 어린아이들은 반잔 정도만 요거 한 잔 갖고 두 잔으로 나눠 먹으면 좋겠죠. 그죠? 너무 와송을 많이 넣으면은요, 터부룩해지니까 그 용량을, 요런 송이를 약간 더 큰 거 한 송이만 넣고 가르세요. 요만한 거. 그러면 아주 맛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린 거는, 되게 어머니도 오시면 저 야구르트 갈아 먹어요. 아침마다 우유에 갈아 먹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언제 알았냐면
간 혈장암을 가지신 분한테 아주 심한 분한테 그걸 해드려 봤더니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복부에 물이 찬다는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요런 방법을 썼더니 아주 소화가 잘 돼요. 그러니까 좀 병이 짙으신 분은, 좀 건강하신 분은 유지방에 갈아도 굉장히 소화를 위가 튼튼하니까 괜찮은데, 위장애가 많고 좀 내 기능이 좀 안 좋으신, 신장 쪽이나 안 좋으신 분들은 요걸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화가 더 잘 돼요. 그리고 요런 컵에다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담아주고 여기다가 얼음 몇 개 띄워주면 아주 맛있는 수박하고 와송 주스가 돼요. 단맛도 적당하고 괜찮아요. 요 수박, 요거는 수박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집에서는 요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번 요런 수박으로 하는 주스가 있고, 또 발효액을 하는 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발효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다 발효액을 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궁합이 안 맞아요. 제가 개복숭아를 요 정도 양이면, 저희 집은 많이 안 다르니까, 많이 집에 개복숭아 효소가 다른 분들은 요 용량보다 약간 줄이세요. 요만큼. 저희 집은 약간 덜 달아요. 물을 이렇게 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그러면 제가 먼저 간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정도 양이면 저희 집에 발효액은 용도가 딱 맞거든요.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아주 맛있어. 얼음 한두 개만 넣으면 아주 시원한 음료수가 돼 있어요. 여기다 식초 한 방울 넣어드리면 개복숭아 효소 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파란 와송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머니.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나와요. 여기다가 파란색 와송에 이거는 연두색이 나는 와송을 넣으면은요, 주스는 더 예뻐요. 이렇게 요 정도 양만 넣어주시면. 그리고 이게 굉장히 순해. 저는 이 방법을 더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고 맛있어요. 여기 얼음 한 3개 정도만 넣으시면은, 오히려 수박에는 얼음 안 넣은 게 더 맛있고, 얘는 약간 개복숭아 효소로 하는 거는 얼음을 약간 넣은 게 더 맛있더라고요. 개복숭아 효소도 개복숭아 발효액도 약간 성질이 온순하거든요. 차가운 음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폐에도 좋으니까 이렇게 드시면 염증도 되고 폐도 좀, 목이나 폐 같은 데가 더 좋아지고 좋으니까 수박보다는 저는 얘를 더 선호해요. 그러니까 집에 개복숭아 발효액이 있으신 분은 와송을 좀, 생와송을 지금 구해서 이렇게 주스해서 하루에 한 잔씩 드셔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살구 발효액이 있거든요. 그 방법 똑같이, 요거는 식초가 약간 들어가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와송을 내년부터는 키우셔갖고 집에 있으신 분들도 그런 방법을 한번 사용. 그러면 유지방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유지방으로 와송을 갈아 보니까 소화도 덜 되고 흡수도 좀 덜 되니까 조금 그런 배려도 환자한테는 좋고 일반인한테도 더 나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좀 수고스럽지만은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훨씬 맛있고 건강해져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모두 다 흡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오늘은 와송에 관한 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더 응용하셔도 돼요. 말려갖고 차도 해도 되는데 그 방법은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